뭐 이러는 아이한테 야, 너 지금 얼마나 공부했다고 벌써 일어나? 야, 그게 공부한 거야? 그거 해놓고? 이렇게 질책하지는 마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최근에 한 강연장에서 선생님, 저희 집 아이가 4학년인데요.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한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우리 아이는 가정에서 대략 몇 시간, 아니 한 몇 분 정도? 한 어느 정도 공부하나요? 그러면 학년별로 대략 몇 시간 정도 공부하면 딱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년별 공부 시간,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니 과연 정답은 있을까요? 과연 정답은 있을까? 라는 저의 질문에서 이미 좀 회의적인 답변을 떠올리셨겠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명확하게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하루에 8시간을 공부한다고 답을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잘 알잖아요. 8시간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공부 시간과 성적은 참으로 비례하지 않는구나. 아니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너 정말 8시간씩 공부해?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요. 선생님 보세요. 학교에서 5시간, 학원에서 3시간, 총 8시간이에요. 노. 공부 시간은 온전히 혼자서 그렇게 학습하는 순수한 공부 시간을 말해요. 즉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 급기야 독서 시간도 제외해야 해요. 어쨌든 이게 오래오래 공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타인주도 학습 시간은 줄이고 혼자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게 관건이에요. 수업 시간에 고개만 계속 끄덕거리고 있는 그런 시간 줄여야 해요. 대신 내가 책을 보면서 스스로 고개 끄덕이는 그런 시간 점점 늘려가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학년별 적정 공부 시간을 학년 곱하기 20분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즉 1학년이면 1 곱하기 20, 2학년이면 2 곱하기 20, 20분 40분, 3학년은 3 곱하기 20, 60분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30분을 곱하라고? 그러면 3학년이면 3 곱하기 30이니까 90분인가요? 또 어떤 분은 자기 학년만큼 그 숫자만큼 공부하면 된대요. 1학년은 1시간, 그럼 6학년은 6시간인가요? 간극이 엄청 크죠. 자, 교육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 개별화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접하거든요. 굉장히 이질적인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학생들에게 일반화된 교육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적정 공부 시간?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좀 달리 생각해 보세요. 평균 공부 시간 또는 뭐 평균 공부량이 아닌 이 연령쯤이라면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보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정도 이 최소 수준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옆집 아이의 레벨? 맘카페에서 말하는 레벨? 제가 이때 적어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소? 자, 이 적어도 이 최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 집에 그 큰아들 있잖아. 1학년인데 나눗셈도 한대. 1학년은 요 정도는 해야 돼. 그리고 또 3학년쯤 올라가면 요 정도는 또 좀 해야 돼. 이런 누가 뭘 한다더라. 요 정도는 해야 된다더라.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명시해 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학교에서 안내해주는 성취 기준, 즉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이에요. 1학년은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 그래야 2학년에 배우는 과정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어. 이렇게 정해둔 기준이죠.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의 덧셈, 이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잘 풀 줄도 알아야 해. 이렇게 최소한을 정해둔 기준이에요. 이 성취 기준은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 초마다 학교에서 공개하는 자료거든요. 자, 지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각 학교마다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학생 평가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도 전 학년, 전 과목 성취 기준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의 인증 절차를 거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을 보실 수 있고요. 공부 시간이나 공부 양은 아이마다 개인차가 클
바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는 자연수의 혼합계산을 공부하는데 여러 번 차시를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친구도 있겠죠.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아이는 혼합계산의 그 순서만 간단하게 가르쳐주면 금방 소화하는 아이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기본 개념 수준에서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기본은 좀 최소화시키고 응용과 심화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아이도 있어요. 이해의 폭과 연산의 속도, 이해 속도도 다르다 보니까 해야 할 과제의 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따라오는 시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로 시간이 아니에요. 할 걸 다 했는가? 해야 할 공부를 다 완수했는가가 더 중요하죠. 아니 몇 시간 공부했다고, 책상 앞에 좀 앉아 있었다고, 아이고 공부 많이 했네. 또는 아우 공부 너무 적게 했네. 이걸 논할 수가 없어요. 포인트는 얼마나가 아니라 무엇에 해당하는 해야 할 공부예요. 이것만 명확해지면 돼요. 그러면 시간은 알아서 정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무엇을 하면 될까요? 자, 다음 세 가지입니다. 매일 읽기, 매일 쓰기, 매일 수감각 익히기. 자,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초등학생이라면 매일 해야 되는 이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첫째, 매일 읽기. 자, 이 읽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곤란해요. 이 모든 텍스트는 각각의 세계를 다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는다는 건 그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경험이라는 건 좀 어때요? 그 어떤 공부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읽는 그런 행위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과 또 이미 경험했던 본인의 그런 경험들, 이것이 책 속에 있는 텍스트랑 연결지어져서 본인의 경험치가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예요. 두 번째, 매일 쓰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이자 자기 표현의 방법이에요.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것은 이 쓰기에서 시작되거든요. 쓴 것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 쉬워요. 그리고 쓰기 기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쓰기를 거부감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세 번째, 매일 수감각 익히기. 이 수리력을 위한 매일 공부죠. 이 수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매우 조금의 그 학습량이라도 이게 좀 꾸준해야 이 수감각 길러질 수 있어요. 이때 매일 10분, 20분 이런 시간의 양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진짜 조금이라도 꾸준히 수준을 조금씩 높이면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공부하느냐보다 무엇을 공부하냐는 것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공부의 본질이에요. 아이가 해야 할 것 싹 다 끝내놓고 야, 다 끝냈다 이러는 아이한테 야, 너 지금 얼마나 공부했다고 벌써 일어나. 야, 그게 공부한 거야? 그거 해놓고? 이렇게 질책하지는 마세요. 해야 할 공부를 다 끝냈다는 사실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거거든요. 특히 초등 시기에는 학년별 적정 공부 시간보다 좀 양은 적을지 몰라도 매일 읽고 또 매일 좀 쓰고 매일 수감각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중에서 좀 소홀한 것은 없는지, 그 다음은 좀 분량은 적절한지, 그리고 학년에서 도달해야 되는 그 성취 기준에는 아이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지, 이걸 종종 체크하다 보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시간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들 편안한 날 되세요. 안녕.